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국사 제3강 삼국의 건국신화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기 자신들의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의 내용이나 이야기 구조도 조금씩 다른데 삼국이 형성될 당시의 정황이 각기 달랐기 때문입니다. 건국 신화는 건국 지배 세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을 가장하거나 신비화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건국 신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건국 신화는 부여에서 시작됩니다. 부여왕 헤브루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내 후사를 구하려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에 금색을 띤 개구리 모양의 작은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헤브루는 이 아이를 아들로 삼고 이름을 금화, 금빛 개구리라 했습니다. 금화는 헤브루를 이어 동부여의 왕이 되었고 어느 날 금화왕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하백의 딸 유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유화는 천재, 하늘의 신의 아들이라 칭하는 해모수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데려와 출산하게 했는데 기이하게도 사람이 아닌 알을 낳았습니다. 놀란 왕이 알을 버렸으나 짐승들도 피하고 돌로도 깨지지 않아 왕은 할 수 없이 유아에게 그 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알에서 남자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영특하고 기상이 높으며 활을 잘 쏘아 주몽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금마왕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 주몽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주몽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도망을 갔는데 도중에 제사, 무골, 묵보라는 사람들을 만나 성씨를 내려주고 부하로 삼았습니다. 강가에 이르러 추격하는 병사들에게 잡힐 뻔한 위기의 순간에는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놓아주어서 무사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압록강가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자신의 성씨를 고씨라 했습니다. 이때 주몽의 나이 22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1장 시조 동명성황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의 건국신화인 주몽신화는 고구려가 부여 계통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부여 지배 계급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 세워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몽 역시 금화왕 계열의 자손일 것이나 고구려인들은 부여인들과 다른 독자성을 부여하기 위해 천재의 아들인 해수모를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주몽이 세운 나라를 세우러 가는 길에 만난 주몽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러 가는 길에 만난 물고기와 자라 그리고 현인들은 그가 정착하려 했던 지역의 토착민일 것입니다. 특히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제시된 제사, 무골, 묵번은 토착 세력의 유력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몽신화는 북방에 발달된 철기와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이주민 집단이 남하하여 기존 토착 세력을 복속시키면서 연맹 국가를 형성해간 과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백제의 건국 신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건국 신화는 신화나 설화라기보다는 역사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는
북부여에서 난을 피해 졸본부여로 온 주몽의 아들입니다. 졸본부여 왕은 아들이 없어 주몽을 둘째 사이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주몽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마지가 비류이고 둘째가 온조입니다. 그러나 주몽은 북부여에 두고 온 부인이 낳은 아들이 찾아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습니다. 이에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된 온조와 비류는 10명의 신하와 백성들을 데리고 한강 유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온조는 한강 유역의 도읍을 정하자는 신하들의 말에 따라 정착해 나라 이름을 10명의 제후라는 의미의 십제라 했습니다. 형 비루도 미추홀, 지금의 인천에 도읍을 정하기로 하고 따로 무리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미추홀은 물이 짜고 땅이 습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비류는 후회 끝에 죽고 백성들은 온조에게로 다시 돌아가 이제 온조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 후 백성이 즐겨 따름으로 나라 이름을 100명의 제후라는 의미의 백제로 고쳤습니다. 백제 왕실의 가계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씨를 부여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1장 시조 온조왕의 온조왕 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건국신화는 신화적 구성보다는 현실적인 스토리 구성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백제의 건국신화는 백제가 상당히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배의 정당성을 신화에 기대지 않고서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10명의 신하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십제라 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백제의 통치체제가 이미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라의 건국신화는 상당히 복잡하고 신비로운 신화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헛것의 신화는 사로국 육촌의 지명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6명의 촌장들이 우두머리를 세우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높은 곳에 올라가 남쪽을 보니 양산 아래 나정이란 우물가에서 빛이 나는데 흰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촌장들이 그리로 가보니 알이 있었고 그 알을 깨니 아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지만 아이를 동쪽 샘에서 목욕시켰습니다. 아이가 박과 같이 생긴 알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박이라 하고 이름을 헛거세라 했습니다. 육촌의 촌장들은 헛거세의 배필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그때 아령이란 우물가에 계룡이 나타나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아이의 용문은 단아했지만 입술이 닭부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월성의 북쪽 냇물에 목욕시키자 뿌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자아이는 우물의 이름을 따 아령이라 했습니다. 이 둘이 13살 되던 해 남자아이는 왕이 되고 여자아이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사라 혹은 사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기 제1권 신라시조 헛거세왕 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토착 부족 세력인 육촌으로 구성된 부족 연합 연맹체입니다. 따라서 우선 박혁거세가 태어날 알이 양산촌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육촌 연맹 중 양산촌장이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부족 중에서 왕을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독점할 만큼 힘이 강하지 못했던 양산촌장은 나머지 촌장들에게도 크고 작은 권력을 나눠줍니다. 왕비 아령이 태어났던 우물은
고어촌에 있는 곳으로 이는 고어촌장에게 제2 권력인 왕비 자리를 내어주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신하의 복잡함은 권력 구조의 복잡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라의 건국 신화가 이처럼 신화적 성격이 짙은 것은 당시 신라 사회가 지극히 후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신화에는 독특하게 시조모 아령의 신화가 같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또한 유독 신라 왕실 여성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위상을 설명해주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후 신라는 아령 혈통을 따라 왕비를 배출하는 왕비족 가문의 출현과 유일하게 여성도 왕이 될 수 있었던 나라로서 독특한 사회적 정치적 특성을 띠게 됩니다. 삼국시대 때 유독 신라만이 여성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와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의 기원이 아령신화라 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건국신화에서부터 여성 쪽의 도움이 없이는 국가 성립이 역부족일 만큼 통치자의 세력이 미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가 연민국가 수준의 건국이라면 신라의 건국은 그보다 규모가 작고 미약한 부족들의 연합체 수준의 조직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이런 늦은 국가 체제 형성은 역으로 삼국전쟁에서 신라가 최후의 승자로 남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세기경에 이미 왕권을 강화하며 국가체제를 정비했었던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신라는 6세기에나 율령을 반포하고 관제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발주자였던 고구려와 백제가 이미 성장하고 쇠퇴의 길을 가게 되는 그때에 후발주자였던 신라는 뒤늦은 국가체제 정비로 더 활발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탐구학습으로 주몽과 유리왕자와의 상봉과 태자로의 계승에 얽힌 전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왕자는 주몽에게 어떻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했는가 하는 전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명왕은 주몽의 맏아들로 어머니는 예씨입니다. 처음에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 여인에게 장가들어 임신이 되었는데 주몽이 떠나간 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유리입니다. 주몽은 떠날 때에 예씨 부인에게 당신이 만일 아들을 낳거든 내가 남긴 물건이 7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밑에 감춰져 있다고 말해 주시오. 그가 만약 물건을 찾으면 그가 내 아들임을 증명할 것이요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유리가 자랐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다고 당하여 슬퍼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을 전해줍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리는 바로 산골짜기 산으로 가서 이제 예, 나무들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지쳐서 마루에 앉아있던 유리는 기둥과 추춧돌 사이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하여 이제 가만히 다가가서 살펴보니 추춧돌에 7모가 나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 기둥 밑을 들춰보니 부러진 칼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유리는 즉시 친구 3명과 길을 떠나 졸본에 있는 주몽에게 이르러 칼을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에 왕이 자신이 지니고 있던 칼 조각을 꺼내 붙여보니 이어져 한 자루의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제2화 제1장 유리왕 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국시대 건국신화와 그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았던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